이제 저녁 시간이 됩니다. 자, 저녁 시간은 5시 30분에 가이기로 이거를 해서 신문 읽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막 그런 근대적인 신문이 나오던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세상과의 소통을 못하니까 결국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메이지 천황이 신문을 끊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추를 해보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세상사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고 싶은데 못 가니까 조바심 나서 결국은 안 보고 말아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그 도널드 킹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미국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전혀 안 움직이고 해가지고 체중이 계속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체중이 75kg라고 하는 기록이 되는데요. 9시 30분에는 이제 축원기 듣고 악기도 제작을 하도록 해서 연주도 시키고 그 다음에 10시가 이제 박미꽃이 국내성 취침에 들어가고 11시는 이제 안마를 받으면서 여기저기다가 즉흥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침에 드는 것은 11시 30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면은요. 이것은 뭐가 될까요? 욕조가 되죠. 메이지 천황이 실제로 사용한 욕조가 됩니다. 아까도 이제 책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굉장히 소박하죠. 소박한 그런 이제 욕조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본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표적인 것이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목욕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저녁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기 전에 보통 목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일본 목욕의 특징은 서양의 샤워하고는 달리 물을 가득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피로를 풀고 뭐 미용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에도 좋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일본 천황 같은 경우는 그런 아주 소박한 서민들이 하는 즐거움조차도 누릴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과 차, 깨끗한 곳과 부정탄 곳이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서 특히 이 목욕 재개를 할 때는 신이니까 훨씬 더 그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상반신은 깨끗한 곳, 하반신은 불결한 곳 해가지고 목욕물을 여기까지 채우면은 결국 섞이겠죠. 그래서 그 더러움이 전체를 다 이제 부정타게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은 반신욕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겠죠. 그리고 그 이제 목욕조가 이 욕조가 있던 곳이 다른 건물 한 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메이지 천황은 점점 목욕을 안 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좀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거는 뭘까요? 광해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렇죠. 광해에서는 이제 매화틀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메이지 천황이 사용했던 매화틀 변기가 됩니다. 화장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깨끗하게 칠해진 여기 앉아서 이제 그 용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에도 시대 때까지는 오사시라고 하는 그 화장실 전담 그 하녀가 궁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일본 수모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수모 선수들이 뭐로 가리고 나오죠? 훈도시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그냥 그 흰 깨끗한 천이에요. 그걸 이렇게 둘둘둘 마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의 남자 속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에도 시대 때까지는 오사시라고 하는 그 여자 궁녀가 그 훈도시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훈도시조차도 천황은 직접 풀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화장실 담당 궁녀는 사실은 굉장히 신분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 옥체에 손을 댈 수 있는 굉장히 특권을 가진 그런 또 자리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오사시 제도를 폐지를 시켜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는 본인이 하게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천황이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메이지 천황이 먹은 저녁 식사를 재현해 놓은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온천 묘관의 그 저녁 식사를 그대로 제가 사진을 그냥 따온 건데요. 이제 기본적인 일본 사람들의 그 만찬, 성대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현대적인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일본 음식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회가 있죠. 생선 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1200년 동안 육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생선을 이제 주로 먹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회로 먹는 것이 늘 특징이었죠. 근데 천황 같은 경우는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를 사시미를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일반적인 그 일본 사람들하고 다른 미각을 또 가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김치에 해당되는 그 츠케모노라고 해서 장아찌 종류가 있어요. 이제 꼬들꼬들하게 무 같은 거 만든 그 장아찌가 있는데 그것도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 종류도 싫어하고요. 거기까지 대충 보니까 어떤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한 맛, 아주 그 진한 맛을 이제 좋아하는 식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림이라든지 간장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조림 같은 거, 생선도 꼭 그렇게 해줘야지만 먹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백한 맛은 별로 안 좋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그야말로 회가 되는 거죠. 뭐 여기 이제 굴회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템프라가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계란찜도 있고 이제 한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저녁은 일본 전통식으로 아침과 점심은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저녁은 이제 일본 전통식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이지 천황이 또 유일하게 즐겼던 것이 아까 이제 애완견하고 이 술이었어요. 담배도 물론 이제 관련을 많이 피운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담배는 또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술은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천황가 사람들은 대대로 술이 아주 세었었어요. 고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메이지 천황은 유일하게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술 마시고 좀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는 거, 그것밖에는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이지 천황이 가장 좋아했던 술 종류는 일본주라고 해서 일본 청주, 정종 있죠? 그걸 이제 제일 좋아했다고 그러고요. 뭐 서양 술인 샴페인이라든지 뭐 포도주 같은 것도 뭐 가리지 않고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요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아까 그 밀기울 떡처럼 그 지방에 가면 이것도 바로 여러분들도 사셔서 맛보실 수 있는 거, 판매가 되는 거인데요. 아라레주라고 해가지고 투석주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그 찹쌀떡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만든 곡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 주부님들 나와 계시는데 맛술 있죠, 미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 그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맛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 쪽에 속하는 거죠.
예, 드라이한 쪽이 아니라 예, 스위트한 쪽에 속해서 사실은 술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달아서 사실은. 근데 이 토속주도 예, 메이지 천황은 예, 아주 좋아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거는 이제 오리고기 주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뭐 시내에 가서 일식집에 가면은 예, 정종에다가 넣어서 먹는 경우 있죠. 생선 지느러미를 살짝 태워가지고 그것을 따뜻한 정종에다가 예, 넣어서 먹는 거 예, 지금 이제 우리 예, 여기 한국의 일식집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 생선 지느러미 대신에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넣는 거예요. 예, 살짝 그을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마일드하게 해서 먹는 이런 오리고기주도 예, 좋아했다고 그러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도쿄에 가면은 그 메이지 천황과 황후를 이제 제사 지내는 곳 모셔놓은 곳이 메이지 신궁이라고 있습니다. 그 메이지 신궁에 예, 저 세상에 가셔서도 예, 포도주 많이 드시라고 예,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예, 이 포도주를 이렇게 드럼통째 예, 복납을 이렇게 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술까지 좋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메이지처럼 참 성인병 걸리기 쉽겠다. 예,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기분 좋게 저녁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저녁의 마지막 코스인 하이라이트, 예, 취침입니다. 잠은 어떻게 잤느냐라고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천황의 하루를 번역을 하고, 예, 이제 주변 분들이 또 예, 읽어보시고,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왜 황후하고는 같이 한 자냐? 예,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황의 하루 통틀어서 가장 흥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천황은 누구랑 자고 어떻게 자고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관심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전통식 침대예요. 미초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헤이안 시대 귀족 사회부터 있었던 귀인들의 침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의 침대도 요거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조금 더 은밀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누구죠? 황후죠. 황후가 이제 옷을 지금 갈아입고, 이거는 뭐 의전용으로 일본 전통식 옷으로 입고 찍은 모습인데요. 이 그 하루코 황후 같은 경우는 좀 딱 봐가지고 이제 어떤 체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왜소해요. 아까 그 외놈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소해요. 왜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록에 보면은 이 하루코 황후 같은 경우는 몸이 소년 같은 몸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설에서는 일단은 그 메이지 천황의 그 아이를 그 임신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여관들이 그 옷자락을 밟아서 넘어지는 바람에 유산이 됐다. 뭐 그런 이제 얘기도 물론 있기는 한데 이제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기록에 보면은 좀 불임 체질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성이 충분히 발달이 안 되고 해서 이제 불임 체질이 허약한 체질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임 체질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다음부터는 당연히 천황과 잠자리를 같이 하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속 타자로 천황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일본 황실가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측실이 되죠. 우리 이제 조선시대의 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한테는 5명의 여관, 측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황후 쪽에서 황소를 이제 못 낳으니까 이 여관들한테 그 임무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명의 즉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예, 천왕과 잠자리를 하는 시기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워낙 많이 본 것이 있어서 예, 대단히 이제 그 좀 에로틱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 것처럼 이렇게 또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예, 이 여관들 5명 같은 경우는 예, 결국은 여관장에 해당되는 예, 조금 더 연배가 높은 그 할머니 여관이 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이 지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이든 여관장이 그날 천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자, 지명을 하면은 예, 그렇게 하고 이 그 잠자리를 천황과 여관이 같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황손을 잉태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예요. 예, 어떤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끝나면 바로 여관은 예, 자기 자리로 자기 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천황은 또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예,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옆방에서 여관장과 또 다른 여관 한 명이 같이 숙직을 하면서 예, 천황과 예, 같이 잠자리를 하는 그 의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유럽 쪽에서 있는 그 황제들의 생활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 천황가를 이어야 되는 그 황손을 잉태한다는 그 의식으로 성스러운 의식으로 이제 됐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지 천황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완견 조금 예, 데리고 노는 거, 그 다음에 예, 술 잔뜩 마시는 거, 예, 그 2가지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황후 쪽에서는 자식이 없었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여자가 이제 결국은 아들을 낳은 여관, 5 여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나기와라 나루코라고 이제 이름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관 5명 중에 한 명으로서 결국은 요 다음 때인 바이쇼 천황, 아까 그 조금 푸르퉁하고 있던 황태자 있잖아요. 그 황태자를 낳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여관이 겨우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 것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15명의 자녀를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또 다 죽고 또 딸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렵게 이 그 다이쇼 천황에 해당되는 그 황태자를 얻게 되지만 어쨌든 근친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한 애들이 잘 안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다 단명을 했습니다, 천황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야나기와라 나루코에 의해서 대를 잇기는 이었어요. 예, 잇기는 이었지만, 예, 이 그 여자 같은 경우도 이 한 번 나이기에 들어가면은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천황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을 못 보고 방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그 허약한 체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허약한 산모한테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예, 아주 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쇼 천황도 예, 결국은 계속 예, 그 병에 이제 시달리면서 허약한 체질이어서 이제 45세로 예, 세상을 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일본 천황이 이제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일단은 다이쇼 천황을 낳아서 대를 이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이쇼 천황이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눈에 꼬라보고 있던 그 황태자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천황이 된 건데요. 여기는 이제 3명 자녀 사진 찍혔지만 4명 아들이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천황의 하루에서는 이 다이쇼 천황 때 일부 일처제, 왜냐하면 여관들 축실들이 있는 거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여러 군데에서 근대화를 추진을 하면서 이 은밀한 그 천황의 사생활 쪽에서는 그 전근대적인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황후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황손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유였었는데 이 그 다이쇼 천황 때는 일부 일처제가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다이쇼 천황의 의지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됐냐면요. 이 다이쇼 천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허약 체질이라서 계속 병을 앓고 있었던 걸로 되어 있어요. 본인 몸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데 여관이나 측실을 거느릴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좀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행히 이 황후 쪽에서 이렇게 4명의 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쇼 천황 때 일본 천황가에서 일부 일처제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이 장남이 그 다음 쇼와 천황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 쇼와 천황 때는 계속해서 딸 4명의 딸이 이제 계속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다시 여관제를 부활을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그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5번째 아들이 겨우 태어나서 여관제는 부활시키지 않아도 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일부 일처제가 확립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도 어디까지나 그 상황을 보고 결정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5번째 아들이 결국은 현재 이 천황 아키히토 천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현재의 천황가 모습이 되는데, 이 아키히토 천황과 그 다음에 미치코 황후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황태자가 되고 여기가 황태자 B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둘째 아들 황자가 되고요. 그 황자 B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두 딸은 이쪽 둘째 아들 쪽의 딸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006년도에 좀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의 맥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그 아키히토 이제 천황 같은 경우도 지금 2남 1녀, 지금 1녀는 딴 쪽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민간인이 됐고요. 2남 1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아들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이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황태자 쪽이 딸만 있게 되는 거죠. 아이코라고 해서 2001년도에 이제 태어난 딸아이가 있어서 이때 이제 한참 코이즈미 수상이 여성 천황으로 일본의 그 헌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이제 둘째 아들 쪽에서 히사이토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낳게 돼가지고 지금의 그 황실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계 쪽으로 가서 여성 천황을 허락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반계 쪽 직계가 아니고 요 아래쪽으로 반계 쪽으로 가서 그냥 남성 천황 쪽으로 갈 것이냐,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선택의 문제지만은, 사실은, 아까 이제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지 천황은, 신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천황가의 사람들, 천황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일을 정해진 때에 맞춰서 그 자리에 있어만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일본 천황의 가장 큰 임무였는데, 그때 이제 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황손을 잇는 것. 결국은 메이지 헌법 이후에는 그 남자만, 아들만 천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애를 낳는 문제가 사실은 뭐 사람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이 그 마사코 황태자비는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굉장히 이제 능력 있는 캐리어 우먼이었죠. 근데 이 그 황태자 쪽에서 끊임없는 구애를 해가지고 제가 마침 일본에 이제 유학하고 있을 때 1993년도에 결국은 이제 허락을 받아서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이제 행복하겠거니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2001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임신을 못한 것이 되죠. 93년도부터니까 8년 정도를 결국은 이제 임신을 못하다가 이제 결국 시험관하기로 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딸이 이제 나온 것이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중압감,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중압감, 그런 이제 그 압력이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우울증이 있어서 공식적인 석상에 이제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그 전 근대적인 체제를 가진 이 천황제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결국 천황제 자체는 일본 전통적인 양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근대화라고 하는 그 국가 간에 맞추기 위해서 맞출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인륜으로 안 되는 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그 아들 낳고 애 낳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지금 현재 황실과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 국민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아까 그 두 가지 갈래 외에도 뭐 측실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천황제를 이 김에 없애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갑론을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구조적인 측면 오히려 신격화됐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장 전 근대적인 일본의 천황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세계에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이 있는 척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은 또 신명호 교수님께서 그 천황의 하루 뒤에다가 해설을 자세히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천황제가 왕정 복고로 해서 메이지 시대 때 부활이 되는데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그건 강력한 천황제가 아니라 역시나 마찬가지의 그 이제 허수아비 천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원생 교육하듯이 초등학생 교육하듯이 여러 놀이를 만들어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신들이 결정한 사항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솔선수범 해주십시오 하면 따라서 하는 것 뿐이었어요. 천황이요.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천황의 하루 뒤에 역자 후기에도 써놨는데요. 이제 일본 그 황실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고급 공무원에 속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석상에 뭐 나가지고 출석해주고 뭐 제사 있을 때는 제사 지내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를 전혀 안 냅니다. 그대로 몽땅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알기 쉽게 옮기면은 그 천황가의 사람들은 고급 공무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히로히토라든지 후미히토라든지 나루히토라든지 성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황실은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히토가 붙어요. 그게 돌림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코가 붙는 거죠. 자, 아들 자자가 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뭐 아까 미자도 나왔지만은 뭐 순자, 그 다음에 영자, 뭐 여러 가지 자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좀 일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요. 예, 아까 이제 주니히토에라고 해서 일본 공중복을 예,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때의 그 말하자면 황후의 그 부여된 그 이름이 예, 자자 돌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여성들한테만 허락된 이름이 자자 돌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지 이후에 근대화가 되면서 민주주의, 남녀평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고귀한 여성의 이름자인 자자를 넣어서 이제 이름을 짓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 일본에서는 코라고 하고 예, 우리는 자자 돌림이 이제 많이 여성들 이름에는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우리가 자자 돌림의 여성 이름이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일본도 지금 호자가 들어가면 좀 촌스러운 걸로 이렇게 좀 예, 어감이 바뀌기는 했어요. 예, 물론 자자 들어가는 것보다 제 이름은 사실 더 촌스럽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맥락 때문에 그 자라고 하는 것이 여성 이름에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천황가 사람들은 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엄격한 예, 기준인데요. 그것은 이제 신격화된 천황의 자식을 잉태를 해서 예, 황손을 잇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분이 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지금 화족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품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위라고 했습니다. 예, 대신급 이상의 아주 이제 높은 벼슬인 예, 그 무리를 공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일본말로 쿠게라고 해서 역사책에는 또 쿠게라고 하는 말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위직 대신들의 딸들만 예, 여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황의 예, 그 아이를 잉태를 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예, 아주 엄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식도 있어야 되고 집안도 있어야 되고 유전자도 도와야 되고 단지 예, 엄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외모는 안 따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사진에 안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 메이지 천황이 5명이 즉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란히 이렇게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얼굴 다 똑같습니다. 예,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 광대뼈 많이 나오고 아주 이제 유사한 뭐 예, 별로 이제 그 천황으로서는 고르는 재미도 없게끔 예, 아주 예, 비슷한 얼굴. 예, 그야말로 이제 그 황후 쪽은 좀 세련된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측실 쪽은 예,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용모면에서는 뛰어나지 않은 예, 그런 예, 그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예, 어차피 그 천황을 보는 것은 예, 밤에 어두운 때 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용모는 상관이 예,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천황은 정해진 대로만, 정해주는 대로만 했어야 됩니다. 예, 왜요? 신이니까요. 인간적인 욕망이나 감정은 없는 사람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만, 예, 황손 잉태라고 하는 예, 그 필요만 있는 거죠. 예, 그 외에 인간적인 감정은 없는 걸로 치는 겁니다. 만세일계라고 하는 말을 일본 천황가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세에 걸쳐서 하나의 계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아까 그 7세기 중반에 그 육식 금지령을 내린 그 텐무천황도 있지만 이제 초대 천황으로 꼽는 것이 진무천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무천황은 이제 BC 6세기, 7세기 때 통치를 한 그 천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제 그때부터 만세 하나의 계통을 이루어서 내려오는 게 이제 천황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천황제가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휘둘렀으면은
당장 없어졌겠죠. 국민들이 없애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예, 인고의 세월이었던 거예요. 천황 쪽에서는 항상 참고 인간적인 욕망을 내보여서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 천황에 대한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중국 황제나 아니면 유럽의 그 황제들 같은 경우는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끝난 거예요.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요. 그렇지만 일본 천황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옆에서 보기에 딱할 정도로 신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정은 못 드러내고 욕망도 못 드러내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드러난 데가 이제 강아지한테 하고 그다음에 술 마시는 거. 예, 그 두 가지밖에는 없었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도쿄에 가면은 이제 아주 넓다란 녹지 공간을 그 천황가 사람들이 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황거라고 하는데요. 예, 그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좀 아이 쇼핑이라도 할까 하고 백화점 가면 안 되고요. 이제 어디까지나 그 부지 안에서만 좀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예, 바깥은 일단은 나왔다 하면 사진 찍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항상 정해진 공식적인 행사 때만 예, 드러내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야말로 예,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감옥이 이제 조금 이렇게 넓고 나무도 있고 하자는 것이 다른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세계대전 전까지는 불경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예, 절대로 뭐 천황을 보거나 말을 걸거나 천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뭐 기사를 쓰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스캔들 같은 거를 퍼뜨리거나 그거는 이제 엄벌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선언을 하고 난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좀 불경제 자체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파라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이제 그 한 건 올렸다 해가지고 추리닝 복장으로 있는 거를 어떻게든 이제 그 담벼락에 올라가서 찍었다 하면은 이제 그거는 예,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추방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일본은 그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나 뭐 절대로 그 천황의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다루는 것을 싫을 수도 없고 또 천황가 사람들도 철저하게 그거는 자기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사코상이 이제 숨막혀서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 천황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또 익숙하다고 하지만은 밖에서 며느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죠. 밖에서 이제 자유롭게 다니다가 안에서 뭐 몇천 평 되기는 하지만 일반 부지보다 넓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국내청 직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사코 황태자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외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한 후에도 외교 사절로 이제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언어를 이제 굉장히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아들 낳아야 된다고 예,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예, 집안에서 요양하십시오. 예, 국내청 직원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예, 아주 뭐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예, 그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